안녕하십니까. 2단원 미분법 마지막인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험 범위는 공지 나가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난 뒤에 2개 혹은 3개 정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등교하시면은 적분법 진도를 나갈 거고요. 마지막 이 속도 가속도는 수투에서 이미 대략적인 내용 거의 다 배웠고요. 좀 더 영역만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문제 정도 조금만 풀고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자, 우선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디까지 배웠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어디서 다뤘냐면 수직선 상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다 끝낸 거예요. 자, 여기 수직선 상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자, 이렇게 수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이 수직선 제가 X라고 합시다. X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한 점을 제가 뭐 X1이라 부르면 좀 보기 편하시겠죠? X1이라고 부르는데 이 X1이 뭐에 따라서 T에 따라서 위치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 방향 가던가 이쪽 방향 가던가 이 X1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쪽을 플러스 방향, 이쪽을 뭐 마이너스 방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이 X1, 시간에 따라서 X1이 움직이는 속도와 가속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을 방금 X1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X1이 FT가 되는 거예요.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만족시키면 X1이랑 위치가 찍힙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위치에서 뭐를 속도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이 속도가 뭐다? 얘를 뭐 한 거? 미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1의 프라임 미분하시면은 뭐다? F 프라임의 T가 되는 게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뭐 하신 게 미분한 게 우리는 가속도입니다 라고 이제 내용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X의 2'에서 F의 2'XT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건 뭐 지답 앞에 거니까 좀 작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치에 변하는 걸 속도 변하는 걸 가속도, 왜? 미분이라는 게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고3에서는 자,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이죠. 고3에서는 어디서 다루는 거다? 좌표 평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다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좌표 평면상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다루는 건데요. 이 수직선 상에서 확장되는 거죠. 원래 수직선 상은 하나의 축을 가지고 했던 걸 좌표 평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2개의 축을 가진 형태에서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같이 한번 보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시간 t를 매개로 변수하는 위치식 x좌표, y좌표에서 식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여기 있는 점을 제가 p점이라 해서 x, y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건 이 x, y의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 t에 따라서 여기로 이동했다가 뭐 여기로 이동했다, 이렇게 이동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셔서는 이 속도, 가속도 다룰 때는 그래프를 잘 그린다, 안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X와 Y 그래프를 했을 때 걔들 사이의 연관성이 잘 표현이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래프를 가지고 X와 Y 위치 관계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매개 변수 형태로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는 것만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기 한번 적어보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위치라고 하는 걸 x,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x, y라고 하는 게 이 x와 y가 다르게 적힐 수 있다는 거야. 왜? 시간에 따른 매개 변수,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x를
ft 이 x 좌표는요 시간에 따라서 f 함수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리고 y는 gt라고 해서 g라는 함수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래서 f와 g 사이의 관계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식이 뭐 하나의 지수함, 산수를 오구함수 쓰이면은 둘 사이 관계를 설명하기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x, y라는 것을 시간에 따른 매개 변수로 나타냈다. 그럼 이제 위치와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위치에서 우리가 이 속도라는 걸로 넘어올 거야.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물리 시간이나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사실 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의 변이의 변화량 이런 거 의미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이 수학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식으로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왜? 위치였던 거에 변화량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보는 건데, 여기서 x와 y가 매개 변수 형태다 보니까 얘들이 뭐다? f 프라임의 t 그리고 g 프라임의 t입니다. 라고 적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그래서 속도는 보통 v라고 표현하죠. 자, P라 합시다. 여기 P라고 하면, 위치를 P라고 한다면 P점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굳이 적자면 얘를 뭐 VXP, VYP 뭐 이렇게 적는데요. 거기까지 적는 걸 여러분한테 뭐 요구하진 않고 주기만 할 테니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과정 넘어오는 건 미분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속도에서 어디로 가속도로 넘어올 때는요. 가속도로 넘어올 때는 역시 뭘 통해서, 자, 미분을 통해서 가속도 구하는 거고, P점의 가속도니까요 AP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역시 X의 2', Y의 2' 되는데요. 얘들은 매개 변수식이었으니까 각각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것이다. 그래서 G'T입니다. 자, 이렇게도 적힌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더 배우냐면요,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뭐와 뭐를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속도에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걸 가져오고요, 가속도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가져오는데요. 사실 가속도도 가속력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수학에서는 그렇지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단순식으로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약간 왜 그 작업을 하는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F'T, G'T를 이야기했던 건 특정한 점이 X축 방향으로 F'T를 만족하는 속도를 가지는 거고요. 즉 좌우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위아래 방향으로 G'T라는 움직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할 때 F'T라는 것이 뭐냐면 Vx라고 할 수 있겠죠. X축 방향으로의 속도이고요. G'T라고 하는 게 Y축 방향으로의 속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1로 움직이는 거랑 1로 움직이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함께 작용하면 어떻게? 요런 합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합력 작용. 이게 벡터 할 때도 좀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는 하나의 화살표에서, 우리는 좌표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화살표에서 두 가지 방향을 설명하기 애매해서 Vx와 Vy라는 거, X축 방향의 속도인 F'T랑 Y축 방향 속도인 G'T를 이야기하지만 속력은 그것의 크기이지 않습니까? 크기에는 방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을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크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우리 둘은 뭐였기 때문에? 직교였기 때문에 뭘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의 크기는요, 뭐의 X값의 변화량이라 볼 수 있는 F'T를 뭐 하시고요, F'T를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Y값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G'T라는 것을 뭐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가속도란 게 X방향 가속도와 Y방향 가속도가 있으니까 F2'T라는 X방향 가속력 가속도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G2'T라고 하는 Y방향의 가속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 합력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력의 크기와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 속력,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조밀하게 적혔는데요. 뭐 결론만 기억하다면 위치식이 주어졌으면 한 번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즉 이계도함수 구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고 각각의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합력을 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가져갔는데요. 요 단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를 조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방금 배념에서 배웠다시피 위치 함수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구하세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이런 형태보다는 수능 특강에 나온 형태가 조금 더 결국 처음에 했던 매개변수 함수를 이용하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 문제 한 3문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점 P, X, Y죠.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X 좌표라는 거랑 Y 좌표가 T에 관한 함수인 거예요. 매개변수 T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의 움직임과 Y 움직임 사이에 서로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고 많이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X 위치를요, 그냥 제가 FT를 하겠습니다. 왜? X 좌표가 T에 관한 함수니까요. FT라고 하고요. Y를 GT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밑에 풀기 전에 F'T, 뭐가 G'T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좌표 형태가 뭐가 되는 거고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굳이 적자면 얘가 VP예요. P점의 속도. 그리고 얘가 VXP, VYP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F의 2'T, G의 2'T 라고 하는 것이 P점에서의 가속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만 기억하시면 사실 끝난 거예요. 크기는 요즘은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요. 절대값 VP라고 하면은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루트의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 되겠죠. 밑에 놈은 P점에서의 가속도의 절대값이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되고요. 루트의 F의 2'T의 제곱이다 더하기 G의 2'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내용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4가지식 중에 뭐 하나에 넣어서 값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해봅시다. 파이초 속도와 속력이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걸 가져와야겠죠. 그런데 t 자리에 t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를 보는 거니까요. 대입을 해주시면 다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속력은 자, F'T를 구해보겠습니다. F'T 얼마 됩니까? 1-2의 코사인 T가 되겠고요. G'T는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2의 사인 T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파이를 대입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사인 파이 얼마? 0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반대로 적었죠. 이야기하느라. 속도가 2,1이고요. 속도의 크기 속력을 구해보시면 루트의 4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루트의 5입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파이초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F2'T랑 G의 2'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T 한 번 더 미분하시면 sin T가 되고요. 1 플러스 sin T 미분하시면 뭐가 됩니다? 코사인 T가 됩니다. 자, 따라서 가속도를 구해보면요.
2파이 대입하시면 되죠. 사인 2파이 0, 코사인 2파이 1. 0,1이 가속도고요. 가속도의 크기 라는 건 루트, 피타고라스 원리 쓰시면요 0 더하기 1의 루트 씌운 거라서 1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주어진 함수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속도 가속도 찾고 피타고라스 원리 크기 구하는 거 이용해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레벨이 1이라서요. 이런 유형은 나오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를 나타내는 매개변수 함수가 굉장히 간단한 형태, 다항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 함수 자체가 매개변수 함수 자체가 좀 더 복잡한 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하함수가 쓰일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이 유형이 대표 유형이다 라고 여기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대표 유형이 맞기도 하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요. 좌평면 위 점에서의 시간의 위치가 얘입니다. 사실 시간 이야기 할 때는요, 시각 이야기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시간 우리가 마이너스 1초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걸 의미하긴 한데 여기는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죠. 그리고 이게 사실 맞는 겁니다. 자, 이때 x와 y를 매개변수 함수가 주어지는데요. 시각 t 특정 A에서 속력이 최소이고 그 다음에 속력의 최소값이 A일 때 A와 M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FT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 하고요. 그 다음에 GT라고 하는 것을 3T 마이너스 2라고 하면요. 위치라고 하는 x, y가 뭐가 된다? ft, gt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속도라고 하는 f't, g't를 구할 수 있는데요. 얘는 직접 미분해 보시면요. 마이너스의 2t 플러스 4,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속도가 아니고 뭡니까? 속력이죠. 속력을 원하는 거니까 속도의 크기더라.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건 f2't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플러스의 f'이죠. 자꾸 말 실수하는데 f'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f't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g't를 뭐 한 거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다. 계산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4를 뭐 하시고 제곱하시고 플러스 9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얘를 정리해 주시는 게 목적이 되겠죠. 느낌 오시다시피 여기에 복잡한 식들이 들어갔으면 속력식 자체가 더러워지고 거기서 뭐 언제 최소다 이런 걸 찾는 것도 당연히 똑같이 어려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4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플러스 9가 돼서 얼마다? 25가 되는데요. 자, 사실은 여기서 4t제곱 마이너스 16t 여기서 아시겠지만요. 굳이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주어진 식 자체에서 이미 무슨 식이니까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에 t 마이너스 2에 제곱 플러스 9라고 해버리면요. 속력식이 루트 안에 있는 식 자체가 최소면은 제일 작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최소 9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다? 이 2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다? A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 9는 루트 한쪽이니까 전체에서 오면 얘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0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A는 2가 되고 M은 얼마다? 3이 되는 거니까 둘 더하시면 답이 얼마입니다? 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안쪽에 2차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겠더라. 근데 완전 제곱식 형태는 거의 완성이 돼 있죠. 그래서 뽑아내는 게 되는데 여기에 뭐 상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게 최소를 가져야 되니까 결국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법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적분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